안녕하세요. 자, 오늘 70페이지죠. 분할. 자, 오늘은 이제 다 끝내보자고요.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자, 분할이 있습니다. 자, 분할은 여기 한번 봐봐요. 자, 분자가 뭐예요? 나눌 분자잖아요. 그래서 나눌 분. 나눠봐요. 시키는 대로 해봐요. 분할. 그렇죠. 여기 봐봐요. 여기 뭐예요? 읽어봐요. 혼동 나눠봐요. 혼. 하나 읽어봐요. 혼동이죠. 한번 읽어봐요. 혼 앞에서 하나가 되는 권리. 이게 바로 뭐다? 혼동이야. 마찬가지예요. 자, 그럼 분할이라는 것은 나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 한번 포인트 잡아봐요. 여기가 7이다. 지난주에 배웠죠? 여기 이제 두 필지다. 나눴어요. 여기는 얼마가 되죠? 7-1. 그러면 요 7-1은 어디에서 떨어져 나왔어요? 7에서 떨어져 나왔죠. 그러면 여기 이제 여기에다 점 찍고 자, 이렇게 적어놔요. 자, 분할은 형성적 효력이 있다. 그러면 자기가 본능적으로 나올 수 있다고 해야 돼요. 분할은 무슨적 효력이 있다? 형성적 효력이 있다. 그러면 항상 분할은 이렇게 연결해 놓으라고. 분할 그러면 형성. 그러면 결론적으로 공유물 분할 판결 무슨 판결이에요? 형성 판결이 돼. 그러면 공유물 분할 청구권은 무슨 건이다? 바로 형성권이라는 거. 이렇게 자꾸 입력을 시켜 놔야 돼요.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자, 우리가 가장 큰 논점이 뭔지 한번 봐봐요. 뭐예요? 건보라죠. 건보라. 이렇게 분할하고 안 하고는 누구 마음이에요? 그래요, 건보라 마음. 그러면 결론적으로 보면 분할은 대해서는 60일 신청 의무가 있느냐?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3번에 가봐요. 가로 2번의 대상 토지에서 여기에다 우물을 파놔야 돼요. 자, 대상과 관련돼서 1번에 토지 소유자가 토지의 분할을 하고자 하는 경우, 소유권 이전 매매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 그 옆에다가 자, 이렇게 써놔요. 이렇게 써놔요. 뭐라고 써놨죠? 할 수 있다야. 할 수 있다. 그러면 토지 용상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시정한 경우 끝에다 할 수 있다라고 써놔요. 자, 2번은 체크해 놓으셔야 돼. 따로 관계 법령에 따라서 토지의 분할이 포함된 개별 행위 허가를 받는 거, 요거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작년에 개정돼서 추가가 됐어요. 그러면 요 끝에도 할 수 있다라고 써요. 자, 그 다음에 3번에 지적공부에 등록된 한 필지 일부가 형질 변경으로 용도가 제한되는 경우 거기에는 하여야 한다라고 써놓으세요. 자, 그러면 거기 이제 대상과 관련돼서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대상 토지에서 그렇게 상고 표시해 놓고 이렇게 하나 써놔요. 자, 60일이라는 의미를 하나 써놔요. 60일은 자, 원칙적으로 요거는 X라고 써놔요. 60일의 제한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써놔서 임의적이라고 딱 써놔요. 임의적. 자, A조건으로 있다 이거죠. A적으로 있다. 요거는 의무적이라고 써놔요. 의무적. 하면 결론적으로 이제 이렇게 써놓고 이거는 원칙적으로 없다. 임의적이다. 그러면 이거는 뭐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거는 하여야 한다. 이게 가장 우리 분할에서 큰 논점이 됩니다. 어찌할 바를 몰라요. 60일이 나오면. 그럼 분할과 관련돼서 원칙 X A적으로 있다. 의무적으로. 그럼 여기에 대해서 왜 의무적인지 한번 마인드를 잡아놓으면 아주 쉬워요. 자, 봐봐요 이제. 자, 여기가 이제 건물이 하나 있어요. 누구 거냐? 강호동 거예요. 강호동이 자, 인기가 좋을 때 돈 많이 벌었죠. 그러면 강호동이가 인기가 됐을 때 대라는 뭐다? 땅을 큰 땅을 하나 샀어요. 근데 요즘 인기가 떨어졌어요. 어때? 투잡세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죠. 그러면 땅이 크니까 뭐 만만한 게 뭘까요? 주차장업을 한다고 생각해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업을 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강호동이는 어때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 제 말 들어야 안 들어요? 징그럽게 말을 안 들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때려야 돼, 안 때려야 돼? 때려야 돼. 그게 강제하는 거예요. 의무적이라는 거야. 그러면 읽어봐요. 왜 그러면 요거는 강제할 수밖에 없느냐를 생각해봐요. 원래는 한 필지에는 몇 개 지목이 있어야 돼? 한 개 지목이 하는데 지금 법상으로 하나, 사실상 지목이 두 개가 있죠. 그러면 1필 1목의 원칙이 지켜졌어요? 안 지켜졌어요? 안 지켜. 그러면 얘를 강제해야 된다고. 그러면 읽기만 하면 돼. 이제 봐봐요. 쓸 필요도 없고 몇 필지? 한 필지, 일부의 전부에 일부, 무슨 변경? 형질 변경. 이때는 의무적 하여야 한다라고 발생이 되거든. 그러면 거기 가로 3번에 가봐요. 신청에 대해서. 신청에서 특히 2번이 바로 분할해서 가장 어려운 문장이야. 동그라미 2번이. 거기에 대해서 2번이 가장
우리 중요한 문장이 됩니다. 자, 토지 소유자는 지적 공부에 등록된 한 필지 일부 동그라미잖아요. 일부를 전부로 건치면 안 돼요. 전부로 건치면 지목 변경으로 들어가거든. 자, 행질 변경 줄잖아요. 행질 변경을 소유자 변경으로 건치면 X가 돼요. 그 다음에 며칠 60일 동그라미 60일 바로 밑에 겉에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이게 바로 논점이에요. 그래서 분할해서 가로 3번의 신청과 관련돼서 이 2번이 상당히 어려운 지문이 됩니다. 어찌할 바는 그러면 요것만 뭐냐 그러면 요 지문만 60일 신청에 뭐에 의무적이라는 걸 생각해 두시면 돼요. 나머지는 그러면 임의적으로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러면 오른쪽 가서 여기 큰 분할해서 좋은 문제 18의 기출문제로서 그럼 같이 한번 풀어보죠. 자, 분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토지 이용상 자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시정하게 한 경우 분할을 신청 읽어봐요. 할 수 있다. 거기가 맥이네요. 자, 지적 공부에 등록된 한 필지 일부 동그라미 그 다음에 형질 변경 동그라미 그 다음에 거기 끝에 가봐요.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라는 게 나오네요. 자, 토지를 분할한 경우 주거 사무실 줄잖아요. 지난주에 배운 거네. 주거 사무실은 우선적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그래서 하여야 한다가 포인트죠. 뭘 보하기 위해서? 기득권. 이렇게. 자, 4번에 공공사업이죠. 공공사업에서 지난주에 이런 걸 하나 배웠습니다. 자, 한번 봐봐요. 이 자리에서 배웠네. 자, 원칙적으로 지상 건축물을 권리게 간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원칙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A적으로 된다고 그랬어요? 안 된다고 그랬어요? A적으로 된다. 이걸 무슨 공도? 학, 사, 공, 도. 그러면 여기에서 학이 뭐예요? 학점 판결, 사가 도시개발사업, 공공사업 잡았네요. 공공사업에 있어서는 지상 건축물을 권리게 간통하게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공공사업 봐봐요.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도로 동그라미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토지에 분할한 경우 지상 건축물을 권리게 지상 경계를 결정해서는 아니 된다 그랬으니까 틀렸네요. 아니 된다가 아니라 된다 이렇게 나왔죠. 그럼 정답은 4번이 되고 도시의 매매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 분할을 신청 읽어봐요.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분할의 가장 우리가 전형적인 문제예요. 요게 요 18의 기출문제라서 요거는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를 그래서 그동안 분할이라는 문제가 나왔을 때 가장 좋은 문제가 바로 요 문제입니다. 요걸 샘플 문제로 잡아서 분할과 관련돼서 요 문제를 계속적으로 반복해 달라는 거 부탁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분할과 관련돼서는 그렇게 이제 우리 자꾸 나머지는요, 자꾸 강의를 들어가면 내공이 쌓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알아져요. 자, 봐봐요. 자, 나머지 한번 봐봐요. 이런 것들은 다 배운 거잖아요. 몇 필지? 한 필지. 이렇게 나눴어요. 뭐죠? 분할이죠. 뭐가 새로 생겼어요? 면적, 경계, 좌표. 그러면 분할은 청량한다, 안 한다? 한다. 이런 결론이 생기죠. 그러면 여기 봐봐요. 몇 필지? 여기가 한 필지예요. 이렇게 하면 뭐예요? 8-1이 되죠. 분할은 결번이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지번이 생성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들어요. 그러니까 분할에서 가장 어려운 거는 아까 60일과 관련돼서 원칙, 의무적, 임의적이라는 겁니다. A적으로 의무적이라는 게 있어. 그래서 의무적은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그 의미를 잡아줄. 그러니까 요 문제가 가장 좋은 문제야. 분할에 있어서. 그러니까 오죽하면 제가 이 문제를 갖다 놨을까요? 분할 문제 중에서. 그래서 이걸 기억해줘서 샘플로 잡아주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합병을 보죠. 합병. 그러면 합병과 관련돼서 그러면 합쳐봐요. 뭐 시키는 대로 해보죠. 얘가 8이고 여기가 8-1이에요. 이렇게 합칩니까? 몇 번으로 합병을 되죠? 8번으로. 뭐가 없어졌어요? 8-1. 완전히 없어진 거에 어디로 쏙 들어갔어요? 8번으로 쏙 들어갔죠. 그러면 결론적으로서 나요. 합병은 무슨적 혈액이 있다. 항성적 혈액이 있다라는 거. 자, 합병은 논점이 2개예요. 자, 한번 생각해봐요. 이제 봐봐요. 자, 논점을 이해하고 우리가 이제 체크를 해보자고요. A가 건보라 배정기 두 필지를 합병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유는 소유자가 다르니까. 소유자가 다르죠. 그러면 합병의 성립 요건은 결론적으로 뭡니까? 동일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 말 봐봐요. 몇 필지죠? 세 필지죠. 요 세 필지를 합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유는 집안이 떨어졌으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 합병의 성립 요건이 바로 첫 번째 바로 거기 가로 2번을 가봐요. 합병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 거기를 별표 새겨놓으세요. 그게 바로 23회 때 출제되고 아직 출제가 안 됐어요. 그러면 합병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니까 결론적으로 반대해서 가면 뭐예요?
있는 경우죠. 그럼 그 옆에다 하나 딱 써놔요. 무슨 성? 동일성이라고 하나 딱 써놓고 대표적으로 연속성이라고 딱 써놔요. 그러면 지금 우리 필지의 성립 요건은 그러면 합병의 성립 요건은 결론적으로 무슨 성이다? 동일성과 집안의 연속성이다. 이걸 잡아놓고 나머지 몇 개가 있는데 그거는 내공이 쌓이면 충분히 우리가 걸어갈 수 있고 그러면 합병의 성립 요건은 결론적으로 꼭 기억해둘 거 무슨 성? 동일성과 집안의 연속성이라는 거야. 여기가 하나의 논점입니다. 자, 또 하나는 저 논점 하나 잡아놓고 가죠. 자, 봐봐요. 여기가 건보라. 여기가 건보라. 몇 필지? 두 필지. 두 필지를 합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합병하고 안 하고는 누구 마음? 그래,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 합병도 60일 신청 의무가 원칙적으로 없다라는 걸 잡아내는 거야. 그러면 그걸 확인해 보자고요. 자, 뒷장을 한번 넘겨봅시다. 자, 뒷장을 넘겨보니까 가로 3번이라는 게 나와 있어요. 가로 3번에 신청이라는 거, 그 옆에다 하나 써놔요. 신청과 관련돼서 거기에다 참고 표시해 놓고 60일과 관련돼서 이렇게 써놔요. 60일. 그러면 원칙적으로 없고요. 원칙적으로 X, 그러면 A적으로 있다라는 거래. A적으로. 여기에서는 뭐, 그러면 원칙적으로라는 것은 없다면 요거는 또 임의적으로 빠져나간다고. 요거는 A적으로는 의무적이라는 거야. 그러면 이때는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이때는 하여야 한다라고 반문이 빠져나간다고. 자, 그러면요, 의무적이 12개가 있어요. 11개 플러스 하나가 있어. 그걸 좀 숙지를 해줘야 돼. 그러면 결론적으로 12개가 됩니다. 그러면 거기 그걸 하나 딱 체크해놔서 마무리를 딱 해놓으면 돼요. 그러면 자, 어디가 논점이냐? 가로 3번에 신청해서 동그라미 2번. 요걸 별표 새겨놓으라고. 자, 요거는 의무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봅시다. 토지 소유자는 주택법인 또는 공동주택의 부지 줄 서놔요. 공동주택의 부지 줄 서놓고 잘라요. 그러고 나서 자, 그게 하나야. 그 다음에 그 뒤에 11개 지목이 있어요. 한번 세워봐요. 11개 지목인데 11개죠. 거기에다 이렇게 꼬리를 풀어서 앞으로 이렇게 옵니다. 11개 지목은 학철수, 자, 천재구, 자, 유도, 공장채 앞으로 이렇게 옵니다. 자, 학철수, 천재구, 유도, 공장채 이렇게 암기를 해요. 자, 그러면 학기라는 것은 뭐예요? 학교용지, 철이, 철도용지, 수도용지, 천은 하천, 제방, 국어, 유가 뭐예요? 유지.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유언지로 하나를 조금 쳐요. 자, 근데 이제 도가 뭐예요? 도로. 공이 뭐예요? 공원이에요. 아주 좋네요. 딴 데 학원에서 물어보면 공장용지라고 그러는데 공원이에요. 장이 뭐예요? 공장용지, 체육용지. 그러면 여기 이제 학철수, 천재구, 유도, 공장제 요 11개와 요걸 의무적 하나 더는 공동주택의 부지를 묻지만 몇 개다? 12개. 얘는 그러면 요거는 항상 머릿속에 기억해요. 얘 때는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60일의 제한 의무가 있다라는 거. 그러면 14회 때 우리 한번 문제 한번 볼래요? 다음 중 의무적 합병 대상 토지인 지목이 아닌 것을 골라라. 잘 들어봐요. 1. 학교용지, 2. 철도용지, 3번 수도용지, 4번 하천, 5번 종교용지. 정답은 종교용지가 돼. 그게 14의 기출문제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생각해서 한번 우리가 이제 앞으로 약속을 하자고요. 어차피 11개는 외워둬야 되니까 11개에다가 그러면 한 개는 공동주택의 부지와 학철수, 천재구, 유도, 공장채. 우리 공공사업에서는 이게 빠졌죠. 학철수, 천재구, 유도야, 그죠? 여기에다 더하기 뭐예요? 공장채. 이걸 플러스 시키면 11개라는 걸 생각해 둘 필요가 있다는 거.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토지 소유자는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와 도로, 제방, 하천, 국어, 유지. 요 유지는 살려놔야 됩니다. 유지를 유언지로 건설하면 꼼짝 없이 당해. 공장용지, 학교용지, 철도용지, 수도용지, 공원, 체육용지 등의 토지로서 합병할 토지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며칠? 60일. 동그라미. 끝에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요 의미를 다시 한번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학위 문제와 관련돼서 그 밑에 학위 문제 한번 풀어봐요. 23회 때 시험장에 들어갔다고 생각하고 풀어봐요. 23회 때. 아주 쉬워. 눈만 뜨고 있으면 맞출 수 있어요, 이거는. 자, 정답은 몇 번입니까? 봐봐요.
다음은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합병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이다. 틀린 것은. 그럼 결론적으로 합병의 성립 요건을 골라라. 이렇게 가죠. 1번은 뭐가 보여요? 다른 경우. 2번은 집안이 연속되지 아니한 경우. 공유지분이 같은 경우. 정답은 몇 번? 3번 이렇게 되네. 그럼 결론적으로 1번과 2번과 4번과 5번은 합병을 할 수 없는 제한 요건이 되죠. 그러면 합병의 성립 요건은 무슨 성? 동일성과 집안의 연속성을 지칭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요 1번과 관련돼서 요 문제와 관련돼서는 아주 쉬운 문제가 출제되고 요거 너무 굶었어요. 요 문제가 사실 단골 메뉴거든. 23회 때는 그래서 지적 파트와 등기 파트에서 우리가 두 문제가 출제된 게 요 문제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등기 파트에서도 대표적으로 하필 등기와 관련돼서 배울 때 그때 또 나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3번 이렇게 이제 잡아놓고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이에요. 5번에 이제 지목 변경이에요. 자, 지목 변경과 관련돼서 여기 봐봐요. 자, 지목 변경은 일단 용어 정리에다 한번 줄쳐놔봐요. 지적 공부에 지목을 받고 등록하는 거, 그걸 줄쳐놓고, 자, 거기에서 이제 논점은 바로 뭐예요? 대상 쪽으로 가 계세요. 대상이 하나의 논점이 돼요.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들어와. 대상 쪽에. 자, 대상 쪽에 기억에다 줄쳐놔요. 자, 거기에 행강편을 줄쳐놔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요거 하나 행강편으로 잡아놔요. 요걸 산지관리법으로 건쳐놓으면 또 깽깽깽 해버려. 자, 산지관리법은 뭐예요? 이거는 무슨 전환이 된다? 등록전환이 돼. 등록전환이 돼요. 그러니까 지목 변경에서는 국계법이라는 걸 다시 한번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1번과 기억과 니은을 묶어요. 기억과 니은을 묶어서 그 옆에다 이렇게 써놔요. 뭐라고 써놨어요? 원칙이라고 써놔요. 자, 디귿과 관련돼서는 디귿과 관련돼서는 별표 3개 해놔요. 디귿이 가장 중요한 거야. 디귿이. 디귿은 A적 측면인데 거기에 특별히 이렇게 써놔요. 뭐라고 써놨냐면 특례라고 써놔요. 특례. 그러면 특례라는 것은 특별히 A적으로 인정이 되는 거야. 특례. 그래서 지목 변경은 나오든 안 나오든 독자적 문제로 나오든 안 나오든 디귿은 늘 나오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한번 왜 특례인지 우리 한번 기억을 이것도 더듬어 놓으면 아주 쉬워요. 자, 설명을 듣고 한번 봅시다. 자, 우리 한번 봅시다. 배가 많으면 사공이 많으면 배가 어디로 가요? 산으로 가죠. 한번 봐봐요. 뭐라고 써놨죠?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자가 말 많아요? 말 적어요? 겁나게 말 많죠? 그죠? 자, 그럼 도시개발사업은 그래서 누가 신청하느냐? 바로 사업시행자가 신청합니다. 작년에 2.5점짜리죠. 사업시행자가 신청한다. 자, 그렇다면 이제 가만히 한번 생각해봐요. 도시개발사업에서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시행하려고 그래요. 합병을 신청합니다. 합병 신청하면 돼야 안 돼요? 원래는 안 되죠. 왜 그럴까요? 지목이 다르거든. 그러면 지목이 다르니까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사업을 못 벌려. 그러면 도시개발사업에서 사업 시행자가 사업 전에 합병을 신청하면 봐봐요. 주차장도 대로 바꿔주고 종교용지, 주유소 용지도 대로 바꿔줘요. 그러면 요 속에는 무슨 변경을 담고 있다? 지목 변경을 담고 있다라는 거야. 그럼 거기 밑에 한번 보죠. 도시개발 사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사업 시행자가 공사준공 전에 토지를 합병을 신청한 경우, 이거는 특별히 A적으로 누굴 위해서? 사업 시행자를 위해서 자, 지목을 바꿔준다라는 거야. 그러면 요 속에는 무슨 변경을 담고 있다? 지목 변경을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가장 지목 변경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던져주고 있다라는 거. 그러면 이것은 나오든 안 나오든 반드시 출제된다. 이거 생각해야 돼요. 지목 변경에서 하이라이트가 됩니다. 근데 봐봐요. 여기 제가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간상이 다 합격이라고 그랬죠. 그럼 봐봐요. 이런 게 작년, 재작년에 2.5점짜리야. 봐봐요. 자, 대라는 게 있어요. 대가 주차장으로 바뀌었어요. 무슨 변경을 가져왔죠? 지목 변경. 경계 변동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지목 변경은 청량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25회 때 기출문제가 다음 중 지적 측량이 대상이 아닌가? 무슨 변경? 지목 변경. 이런 것들은 여기 앉아있는 사람은 다 풀어낼 수가 있어요. 근데 결론은 뭡니까? 요 지문과 관련돼서는 우리가 풀어헤칠 수 없어. 그래서
또 애 중에서도 읽어봐요. 애 중에서도 뭐라고 써놨어요? 특례. 특례가 뭐예요? 특별히 애적으로 인정된다. 그래서 특례라는 말을 써주게 돼요. 그래서 지목 변경의 하이라이트는 거기가 바로 핵심이라는 걸 그러니까 잡아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왜 이렇게 보죠? 자기가 이제 개념을 정리했는지 안 했는지 그 밑에다 예를 하나 딱 써놔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오늘 이제 학창 시절로 돌아가 보자고. 학창 시절로. 자, 봐봐요. 자, 이렇게 써놔봐요. 임야대장의 임야를 별장부지화된 거. 별장부지로 된 경우. 별장부지로 된 경우. 이렇게 예를 적어 놓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토지대장의 대를 자, 대라는 건 지목이죠. 주차장으로 변경. 주차장으로 된 경우. 주차장으로 된 경우. 자, 이런 것들은 제가 모의고사에 자주 출제 한번 해본 건데, 임야대장 임야를 별장부지로 된 경우, 이거는 지목 변경이다, 등록 전환이다. 아니면 토지대장이 대를 주차장으로 된 경우, 이거는 지목 변경이다, 등록 전환이다. 선입기를 한번 해보자고. 선입기를. 자, 어떻게 선을 이을까요? 첫 번째 문제는 뭘까요? 학창 시절로 들어가서 임야대장 임야를 별장부지로 된 경우, 등록 전환일까요, 지목 변경일까요? 등록 전환이죠. 아주 좋네요. 왜냐하면 여기 한번 봐봐요. 자, 임야대장의 임야를 별장부지로 된 경우 이게 지목이 되거든. 그럼 결론적으로 되는 토지대장에 등록되거든. 그럼 결론적으로 읽어봐요. 임에서 돌아가는 거 무슨 전환이다? 등록 전환이다. 그러면 여기 밑에는 토지대장 안에서 대에서 주차장으로 변경되죠. 그러면 이거는 행질 변경이니까 뭐예요? 결론적으로 지목 변경이 되네요. 그럼 결론적으로 항상 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해 둘 거는 앞에 임야대장이 나오는지 토지대장이 되는지 한번마다 바짝 한번 신경을 써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임에서 돌아가는 것은 무슨 전환이다? 등록 전환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요거는 임토로 갔기 때문에 등록 전환이고 요거는 토지대장 안에서 대에서 뭘로 바뀌었다? 주차장으로. 이게 무슨 변경? 지목 변경이라는 거. 그러면 요거의 두 가지 의미도 그래서 제가 모의고사 간혹가다 이렇게 출제되거든. 다음 중 나열한 것 중에서 예를 토지대장에 토지 이동 사유를 나열한 것 중에서 가로 안에 바르게 묶인 것. 그러면 임에서 돌아가는 거. 임야대장 임야를 별장부지로 된 경우 무슨 전환? 등록 전환. 토지대장이 대를 주차장으로 변경된 경우 이건 대표적인 무슨 변경이다? 지목 변경이다. 이렇게 의미를 잡아두면 돼요. 요거는 60일 신경 쓸 필요 없어. 그냥 60일이다 상관. 우리 60일과 관련돼서는 분할과 합병에서 원칙 없고 A 있고 그것만 논점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60일 신경 쓸 필요도 없어. 지목 변경 며칠이다? 60일. 그렇게 가면 되는 문장이. 자, 그러면 이제 뒷장을 한번 넘겨봐요. 자, 뒷장에 넘겨가면, 자, 처리 절차도 있고, 자, 6번에 바다로 된 토지 등록 말소. 요거 한번 잡아보자고요. 자, 그러면 이제 바다. 자, 6번은 여기에다 하나 써놔요. 자, 요 옆에다 뭐라고 써놔? 바다를 한자로 건치면 뭘까요? 바다로 된 경우에 등록 말소, 된 토지 등록 말소죠. 바다는 바다 해자죠. 그래서 여기 옆에다 이렇게 써놔요. 해면성 말소가 됩니다. 늘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자, 그러면 첫 번째, 요거와 관련돼서 옆에다 논점은 이렇게 써놔요. 바로 포락지라고 써놔요. 포락지. 그러면 해면성 말소와 포락지는 같다, 다르다, 다르다라는 걸 우리가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포락지는 이거는 뭐냐? 포락지는 자, 하천 부지화된 걸 포락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작년에 학교론에서 출제됐고 포락지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질문이 들어왔어요. 우리가 여기서 강의가 질문이 들어왔는지 저 동영상 수강생들이 질문했는지 잘 모르겠고요. 자,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여기 봐봐요. 무슨지? 간척지. 간척지는 새로 생긴 땅이죠. 그러면 신규 등록 대상이네. 그러면 포락지는 새로 생긴 땅이 아니?
아니죠. 이거는 그럼 결론적으로 신규 등록 대상 토지가 아니죠. 자, 여기 봐봐요. 자, 간석지는 뭐예요? 간석지. 갯벌이죠. 갯벌은 새로 생긴 땅이 아니죠. 등록 대상도 아니에요. 그럼 간석지는 신규 등록 대상 토지가 아니라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뭐라고 써놨죠? 뭐라고 써놨어요? 빈지. 빈지는 바닷가로서 등록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잡아봐요. 그러면 간척지는 무슨 대상? 신규 등록 대상이다. 그래서 교수님 이러고 질문이 왔어요. 인터넷에. 그러면 간석지와 빈지는 그러면 신규 등록 대상입니까? 대상이 아닙니까? 라고 헷갈려요. 헷갈릴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간석지와 빈지는 새로 생긴 땅이 아니거든. 그럼 결론적으로 간석지, 빈지 개념을 잡아달라는 거지. 신규 등록 대상 토지는 아니라는 거야. 간석지는 그러면 결론적으로 갯벌, 빈지는 바닷가.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 빈지는 무유토지라고 그래. 빈지 반대말은 법지. 빈지 반대말은 법지. 자, 그러면 하천부지화된 걸 뭐라고 그런다? 포락지. 그래서 민법에서 포락지가 하천부지화된 걸 성토에서 자금을 넣어서 자 회복했어요. 그러면 소유권이 회복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바로 물권법과 관련돼서 연결이 되기 시작하고요. 그러니까 이 법이라는 것은 똑같아요. 의미상으로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럼 선생님, 그러면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여해는 바다야, 바다. 바다죠. 요거는 하천이야. 그러면 봐봐요. 한번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자, 지목은 우리 몇 개예요? 28개. 그러면 하천이라는 지목이 있어요, 없어요? 갑자기 물어보니까 이상하죠. 하천이라는 지목이 있죠. 바다는 등록 대상이 아니죠. 그러면 육지가 바다로 됐다. 그러면 지적공부도 말소되고 또 하나는 등기부도 폐쇄되네. 그럼 봐봐요. 그러면 포락지는 뭐라는 거예요? 하천이죠. 등기부는 폐쇄가 되지만 지적공부는 말소되지 않는다는 게 차이점이 나타나는 거야. 하천도 등록 대상이기 때문에.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답이 뭐다? 하천으로 바뀌었다. 무슨 변경을 가져올 수 있다? 지목 변경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하천도 뭐의 대상이기 때문에? 등록 대상 토지이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그래서 해면성 말소와 포락지는 그래서 사고를 나눠서 생각해 둘 필요가 있다는. 그러면 해면성 말소와 포락지는 같다, 다르다. 자, 이제 두 번째. 자, 두 번째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이제 A 토지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 이제 리아서식 해안이라고 생각해 봐요.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이제 막아서 물막이를 해서 막으면 여기는 간척지가 새로 생기네. 그러면 신규 등록 대상 토지가 될 수 있다는 거네. 근데 어느 날 태풍이 왔어요. 태풍이 와서 뭡니까? 여기가 이제 물에 바다가 돼버렸어. 그러면 A는 어떤 정신 상태를 한번 봅시다. A는 기분 겁나게 좋아요? 겁나게 나빠요? 겁나게 나쁘죠. 그럼 바닷물이 빠질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그래서 신청 기간을 좀 길게 준다라는 거. 근데 90일입니다. 요 90일이 하나 논점이고 앞에다 칸을 좀 비워놔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90일은 90일인데 뭐예요? 그러면 A가 바다로 된 날로부터 쫓아가서 신청하겠냐 이거야. 신청해야 안 해요? 안 하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요 앞에 조심해야 돼요. 이게 바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야. 받은 날로부터. 사유가 발생한 날로가 아니라 통지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라는 거야. 근데 하도 우리 봐봐요. 우리 오전에도 이런 수업을 했어요. 우리가 이제 자동차를 운전해요. 쌍라이트를 켜고 갑니다. 상향등을 켜요. 그러면 상대편에서 오는 사람 순간적으로 눈이 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순간적으로 눈이 멀 때 한 사고가 제일 많이 난대요. 한 50에서 70m를 순간적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기 한번 봐봐요. 90일 반가워요, 안 반가워요? 존나게 반가워. 그래서 갑자기 깜빡 잊어버려. 여기를 확인하는 연습을. 그러면 여기 봐봐요. 90일은 90일인데 앞에 읽어봐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그러면 이걸 뭐라고 장난치냐?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90일. 이러면 꼼짝없이 다 한다는 거예요. 왜? 90일에 너무 초점을 맞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90일은 90일인데 그 앞에를 확인하는 게 또 하나의 맥이 된다라는 거. 조심해 놓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러면 생각을 해봐요. 요 A라는 사람은 통지를 받아서 90일에 신청하겠어, 안 하겠어? 안 하죠. 존나게 기분 나쁘잖아.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A가 신청하지 않으면 지적소관청이 말소를 시켜버려. 직권 말소합니다. 그러면 직권 말소 시켜놓고 지적정리했으니까 스스로 내라. 그러면 지적소관청은 살인사건 벌어져.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이 말은 결론적으로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죠? 수수료는 면제된다는 게 이게 포인트야. 수수료가 면제된다. 그러면 수수료 면제된다는 게 여기 16회도 2.5점짜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조심할 게 하나가 있어요. 그러면 요거 올해 출시 예상이 되니까 요 자리하고
요 자리를 확인하는 연습을 꼭 해달라는 거. 그러면 우리가 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뭐다 정리해 두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찾아서 여행을 떠나자고. 자, 이제 여행 떠날 준비 됐어요? 자, 썼으면 자, 몇 번에 나와 있느냐? 자, 오른쪽 가봐요. 오른쪽 동그라미 2번이 바로 논점이 될 수 있다는. 자, 토지 소유자의 통지를 받은 날, 그 자리 확인하고 통지를 받은 날 90일 동그라미 등록 말소 신청을 하지 아니한 지적소관청이 직권 동그라미. 여기에 또 하나 바짝 신경 써야 돼요. 봐봐요. 자, 또 하나 봐봐요. 아, 통지를 받은 날, 아, 좋아. 90일 좋아. 직권 좋아. 그러면 끝에 가봐요. 할 수 있다. 이러면 틀려요. 하여야 한다. 직권 말소는 무조건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야. 자, 이번에는 3번을 한번 비교해 봅시다. 2번하고 3번을 묶어요. 비교해 놓고. 자, 제가 봐봐요. 지적소관청은 바다로 되어 말소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다시 토지가 된 경우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토지를 거기 회복 등록 제가 어떻게 했나 봐봐요. 하여야 한다. 어때? X. 할 수 있다. 회복 등록 줄잖아요. 회복 등록은 임의적이라는 거야. 거기 포인트 맥을 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한 장 해버려. 2번하고 3번에서 또 문제를 하면 그러면 회복 등록은 그러면 의무적, 임의적. 임의적이라는 거고 직권 말소는 의무적이라는 거야. 자, 그러면 또 하나 더 해놓고 갑시다. 자, 그러면 직권으로 말소했어요. 그러면 A는 몰라요? 알아요? 그러면 알도록 통지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통지 사유가 하나 발생하고 그러면 A만 통지해 줘야 되느냐. 바다를 관리하는 관리청에도 동시에 통지해 줘야 된다는 게 이게 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로 4번의 처리 절차에 가서 자, 토지 소유자 및 토지 소유자 및 공유수면 관리청 또는이 아닙니다. 그럼 토지 소유자에게만 통지한다 이러면 틀려요. 토지 소유자 및 공유수면 관리청이요. 자, 그러면 확인 문제가 한번 풀어보세요. 탄력 한번 받아봐요. 이게 우리 제일 어려웠던 문제야. 해변성 말소, 거름 토지. 그럼 한번 저는 칠판 쥐고 있을 테니까 한번 풀어봐요. 따끈따끈할 때 풀어봐요. 자, 1번은 어때요? 지적소관청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일시적인 지형의 변화 등으로 바다로 된 경우 공유수면 관리청에게 지적공부의 등록 말송을 하도록 해야 된다. 통지하도록 해야 된다. 자, 그러면 공유수면 관리청의 토지 소유자예요. 토지 소유자죠. 토지 소유자 통지를 해야 되겠죠. 며칠? 90일. 그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그걸 작성해 줘야 되고 2번을 갑니다. 2번은 왜 틀렸어요? 자, 60일이 아니라 90일. 그러면 끝에 확인해봐요. 하여야 한다. 맞네요. 그러면 2번은 결론적으로 X. 자,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등록 말소한 경우 시도지사 승인을 이거는 말도 안 돼. 승인이 없어요. 지적소관청은 말소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다시 토지가 된 경우 지적청량성가 및 등록 말소 당시 지적공부 관계 자료에 따라서 토지를 회복 등록 읽어봐요. 할 수 있다. 정답은 4번이네. 자,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말소하거나 회복 등록하였을 때 정리 결과를 시도지사 및 행정부 자치,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통보한다. 어때요? X죠.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토지 소유자 및 공유수면 관리청이었잖아. 근데 이게 우리 바다로 된 등유의 토지 등록 말소와 관련돼서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문제만 풀 수 있다면 우리 뭐예요? 해면성 말소, 즉 바다로 된 경우의 토지 말소는 충분히 문제를 접근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에 갖다 놓은 문제가 뭐예요? 가장 좋은 문제고 하나의 샘플 문제로 하나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도 해면성 말소 공부하면 요거 확인해서 확인학습해 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뒷장을 한번 넘겨봅시다. 자, 뒷장은 이제 뭡니까? 7번의 축적 변경입니다. 자, 축적 변경. 자, 축적 변경과 관련돼서는 뭡니까? 자, 여기 작년에 봐봐요. 자, 서르기 말고요. 별표 몇 개였어요? 3개. 근데 수강생 때도 애운이라고 엄청나게 고생했어. 그럼 올해 작년에 출제를 했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그래서 하나 빠집니다. 이제 그동안 축적 변경, 작년 수강생들이 축적 변경 절차 요원이라고 고생을 많이 했다고. 근데 그나마
올해 축적 변경은 가능성이 거의 뭐예요? 없어요. 그래서 축적 변경. 좋네요. 외울 게 팍 줄어버려. 축적 변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워야 되거든.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절차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래도 작년에 이제 지문으로는 출제될 수 있으니까 별표 하나를 유지한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의부터 쫄아죠. 자, 첫 줄 또 가봐요. 지적도 줄잖아요. 자, 지적도 자리를 도면으로 나오면 X다. 그 밑에 도면 X라고 써놔요. 왜? 도면으로 나오면 왜 X일까요? 임야도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축적 변경은 뭐도 포함되지 않는다? 임야도는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걸 조심해야 돼요. 자, 지적정에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거기에다 줄 쳐놓으세요. 작은 축적을 큰 축적으로 변경을 등록하는 것. 그러면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것만? 작은 축적에서 큰 축적으로 가는 것만 무슨 변경이다? 축적 변경이. 자, 가로 이번에 뭐가 나와요? 대상 그 옆에다 하나 써놓을래요? 대상은 이렇게 써놔요. Y라고 써놔요. Y. 자, Y. 축적 변경 Y야. 대상. 왜 축적 변경을 하느냐? 이유가 바로 거기 가로 2번에 나와 있는 거예요. 대상. 이걸 뭐라고 그러냐? 그 옆에다 점 찍고 이렇게 써놔요. 바로 뭐라고 써놨죠? 실체적 요건이 돼. 그래서 자, 대상과 관련돼서 요거는 대표적으로 무슨 요건에 해당된다? 바로 실체적 요건에 해당해. 근데 요거 외울 필요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해하고 체크하고 가보자. 자, 그러면 대상과 관련돼서 봐봐요. 자, 간단하게 두 필지만 극단적으로 이야기해보죠. 자, 500분의 1과 600분의 1 두 필지 합평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왜? 축척이 다르니까. 아, 내공이 많이 쌓였네 이제. 자, 그러면 대에서 서로 가요? 소에서 대로 가요? 소에서 대. 그럼 몇 분의 1을 권쳐요? 600분의 1을 500분의 1로. 그러면 결론적으로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정밀성을 기하고. 그러면 자, 수 필지가 있죠. 축척이 다르면 지적관생의 관리를 잘 하겠냐 이거지. 그래서 관리를 잘 하기 위해서. 그러면 왜 축척 변경을 하느냐? 통일성, 정밀성, 관리라는 거야. 그러면 기업으로 한번 가볼까요? 1번에. 자전 토지 등으로 규모가 작아서 줄쳐놔요. 규모가 작아서. 그러면 규모가 작았다 툭 치면 그 밑에 정밀성이라고 써놔요. 자, 이번에 하나의 지번 부여지역에 서로 다른 줄쳐놔요. 서로 다른 그것만 줄쳐놔요. 그래서 통일성이라고 써놔요. 3번에 그 밖의 지적 공부를 관리 동그라미. 그래서 관리를 잘 하기 위해서. 그러면 결론적으로 축적 변경은 왜 하느냐? 그러면 통일성과 정밀성과 관리를 잘 하기 위해서 바로 축적 변경을 하게 된 이유가 그래서 되고요. 자, 가로 3번에 이제 축적 변경 위원회가 나와 있어. 자, 축적 변경 위원회는 이렇게 써놔 볼래? 자, 축적 변경 위원회. 자, 변경 위원회. 자, 그 옆에다 이렇게 줄쳐놔요. 위원회. 그래서 위원회. 자, 우리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은 뭡니까? 노무현 대통령 정부를 뭐라고 해요? 위원회 공화국이라고 그래. 노무현 대통령 토론을 좋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법정원에 무슨 위원회 이거 많아요. 그 대신 상대적으로 이명박 대통령은 뭡니까? 빼. 그래서 위원회를 싹 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그러면 위원회는 뭐냐? 옆에다 써놔요. 심의하고 의결하는 기관이다. 그래서 심의 의결 기관. 자, 그러면 축적 변경은 어디 있다? 가끔 있다. 가끔. 그래서 그걸 무슨 소리냐? 바로 비상설 기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상설 기간이다. 그래서 상설 기간이 아니라 비상설 기간이라는 거. 그래서 나중에 문제를 풀 때 이거면 심의 의결 기간, 의결 정적수가 나오겠네요. 그 다음에 비상설 기간이니까 봐봐요. 비상설 기간이니까 이거 보면 축적변경위원회 위원장은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어때? X. 틀렸죠? 임기가 없겠죠. 왜? 무슨 상설이니까? 비상설 기간이니까 이렇게 이제 의미가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거기 축적변경인의 구성과 관련돼서 가볼까요? 1번에 심의 의결 줄쳐놓아요. 지적소관청에 축적변경을 둔다. 2번에 축적변경에는 5명 이상 10명 이하 줄쳐놔요. 5명 이상 10명 이하 줄쳐놓고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 이런 걸 외우지 말라는 거야. 우리 객관식의 맹점을 최대한 활용해 놓으세요. 그러면 설명인명 10명 이하 이렇게 슬래시를 가봐요. 그럼 몇 분의 5죠? 분수로 하면 10분의 5죠. 약분하면 얼마예요? 2분의 1. 그래서 그 뒤에 토지 소유자 몇 분의 1? 2분의 1이 포함돼야 된다. 그래서 17회 때 요 2분의 1을 몇 분의 1로 장난쳤어요? 3분의 1. 그러니까 수치는 외울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다 그렇게 해놨어. 지문에 보다 포인트를 잡아서 외울 수 있도록 다 해놨다라는 거예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지난주에 축적 변경이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읽어봐요. 무슨 신청?
이 신청 뭐가 보여요? 1이 보이잖아. 그러면 이 신청 몇 개월이다? 1개월 이내에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다 착상을 해놨기 때문에 따로 수치는 외울 필요가 없다는 거.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하면 되고, 일단은 축적변경위원회 심의 의결기간이면 무슨 기간이다? 비상설기간이야. 자, 나머지 대해서는 내버려둬요. 그래서 내버려두고, 그러면 오른쪽 가서 가로 4번의 사전 절차를 봐봐요. 사전 절차. 이것도 미리 외울까봐 외우지 말라고 하는 뜻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2번에 갑니다. 동그라미 2번. 자, 지적소원 전 축적 변경을 하려면 축적 변경 시에 토지 소유자 줄잖아요. 토지 소유자. 줄쳐놨어요? 토지 소유자가 토지하고 소유자 잘라봐요. 자, 그럼 소유자 밑에다 3이라고 써요. 자, 토지에다가 밑에다 2라고 써요. 자, 읽어봐요. 3분의 2. 또 2분의 3이라고 그래라. 또 3분의 2. 그러면 토지 소유자 몇 분의 2? 3분의 2. 그러면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전부 외울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들어 놨으니까 우리가 눈에서 그 지문에서 지행 지문을 최대한 활용하면 돼요. 그래서 자, 이것도 17회 때 출제했어요. 다음 좀 틀린가 봐요. 축적변경위원회와 관련된 축적변경과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은 토지 소유자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축적변경의 의결을 거쳐서 시도지사 승인을 요한다. 어때? X. 몇 분의 1? 3분의 2. 그러니까 따로 수치를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그래서 나름대로 그 정도만 잡아놓으면 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나머지는 저절로 외워지니까 내버려두고 올해는 굳이 외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작년 수강생들은 어땠느냐? 제발 빌어서 칼 빌어서 외워달라고. 축적 변경이 나올 때가 됐습니다. 외워주세요. 외워주세요. 제발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너무 쉽게 출제를 해서 이 신청은 몇 개월이다? 1개월이다. 그래서 작년에 어떤 읽어봐요. 나빠쌈이라고 했거든. 나빠쌈을 읽어봐요. 나쁘고지 받은 날로부터 3개월. 그래서 여기다 가로 쳐놓고 이 신청에다 가로를 쳐놨거든. 이거는 나빠쌈이라고 외우거든. 나빠쌈. 나쁘고지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 신청은 요 작대기 1. 몇 개월이다? 1개월. 외울 필요도 없어. 우리 수강생은 1이니까 1개월. 나빠쌈 그러니까 뭐예요? 3개월. 그래서 작년에 3개월하고 1개월이 바로 안에 들어간 주체였습니다. 작년에 너무 쉽게 출제를 했어요. 출제. 자, 쉽게 출제될수록 좋아요. 근데 올해는 쉽게 안 나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2차 과목들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어렵다는 것은 또 아니에요. 자, 어려운 문제는 10개밖에 없어. 10개밖에. 그래서 10개를 어려운 문제를 어디에다 갖다 놔? 앞에다 갖다 놔. 그러면 뒤에 있는 쉬운 문제 전부 다 틀려버리고. 왜냐면 어려운 문제 앞에다 갖다 놓으면 쉬운 문제는 뭐예요? 그냥 기가 죽어서 나머지도 못 풀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는 10문제밖에 안 돼. 그러면 40문제 중에 몇 문제? 10문제. 그러니까 문제를 어떻게 배치하느냐. 그게 또 하나의 관건이 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몇 문제다? 30문제는 아는 거 준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무슨 말씀인데? 우리는 그러면 10문제를 맞히기 위해서 공부하지 말고 몇 문제? 30문제를 맞히기 위해서 공부를 하라. 되게 쉬워. 시험장 가면 쉬운 문제가 더 어려워. 쉬운 문제가. 자, 어려운 문제는 뭐다? 어려운 문제는 금방 넘어가요. 왜 그럴까요? 모르니까 찍고 넘어가거든. 근데 쉬운 문제는 맞춰야 되니까 맞춰야 되는데 1분 맞춰야 되는데 3분 4분 5분 시간이 더 걸린다라는 거야. 진짜예요. 쉬운 문제가 더 어렵습니다. 시험장 가면. 그러니까 우리 어려운 것도 어려운 거지만 쉬운 문제를 확인하라. 이게 포인트가 됩니다. 자, 뒷장을 한번 넘겨보자. 쭉 한번 넘겨봐요. 자, 쭉 넘기면 몇 페이지로 가냐면 8번이 나올 거예요. 80페이지 8번 맨 밑에 뭐가 나와 있어요? 등록상 정정에 대해서 나와 있어. 등록상 정정은 전체적으로 별표가 5개입니다. 이거는 영원한 별표 5개야. 얘네들도 등록상 정정 안에 뭐예요? 우리가 출제될 수 있는 게 뭐다? 도사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81페이지 상단을 올라가요. 상단 올라가서 요거와 관련돼서 이렇게 쓰고 들어갑니다. 자, 깔끔하게 써놓을 테니까요. 써고 설명을 할게요.
널널하게 써놔봐요. 널널하게 최대한 칸 안에 널널하게. 자, 여기에서 등록상 정정에서 이걸 체계를 좀 잡고 우리 2페이지를 읽어줘야 돼. 2페이지 반을. 이 등록상 정정도 우리 매년 내용 중에 출제가 되는 파트니까 나름대로 우리가 잘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자, 등록상 정정은 사실적 측면의 정정과 권리적 측면의 정정이 있다. 크게 이제 봐요. 사실적 측면은 소유자 신청 정정과 무슨 정정이 있다? 직권 정정. 권리적 측면의 정정은 등기된 토지와 미등기된 토지. 그러면 등록상 정정은 전체로 봐서 별표 5개인데 여기에서 출제 예상이 되는 것 다시 해기로 합니다. 어디서 나올 수 있느냐? 올해 역시 여기에요. 직권 정정이 작년에 출제가 안 됐습니다. 여기에서. 이걸 특별 관리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등기된 토지 작년, 재작년에 출제돼서 잠시 쉬었다 가고요. 그러면 미등기 토지에 대해서 이게 지금 아끼고 있어요. 이거 자체로는 지문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뭐예요? 별표를 하나 해두면 됩니다. 그럼 앞으로 이제 등록상 정정과 관련돼서 직권 정정과 미등기된 토지에 대해서 이렇게 잡고, 그러면 선생님, 자, 그러면 의문을 제기해야 돼요. 왜 사실적 측면인데 왜 소유자가 신청에 정정해야 합니까? 그러면 자, 읽어봐요. 무슨 측면이에요? 사실적 측면, 무슨 신청이다? 소유자 신청 정정이 있다라는.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이거는 이제 나머지는 설명을 한번 들어봐요. 자, 몇 필지죠? 저 필지죠. 자, 건브라가 있습니다. 배정우기가 있어요. 여기 뭐라고 배웠죠? 경계가 이렇게 정정이 됐어요. 그러면 여기 이해관계는 있어 없어? 있어요. 누구죠? 배정욱이죠. 이때는 뭐가 신청한다? 바로 소유자 신청 정정이야. 대표적으로 뭐가 변동이 있을 때? 경계의 변동이 있을 때. 그러면 경계의 변동이 있을 때 이때는 소유권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해 줄 수가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포인트는 저거요. 뭐의 변동이 있을 때? 경계의 변동이 있을 때. 경계의 변동이 있다는 것은 경계 정정이 되거든. 그러면 여기는 서류는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봐봐요. 누구의 승낙서가 필요해요? 배종희의 승낙서가 필요하죠. 그런데 배종희가 자기 땅 뺏기는데 승낙서 써줄까요? 안 써줄까요? 안 써지죠. 그러면 법원에 가서 요거에 대한 판결을 받아야 돼. 이게 무슨 판결이죠? 경계 확정 판결을 받아줘야 된다고. 그래서 이때 경계의 정정이 있을 때는 이때는 뭡니까? 직권으로 정정을 안 해줘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해관계 내 승낙서 또는 뭐가 필요하다? 법원의 확정 판결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는 경계라는 게 포인트고, 자, 이번에는 직권 정정과 관련돼서 그러면 직권 뭐예요? 이렇게 써놔요. 자, 지적소관청이 잘못한 경우 이게 바로 원칙이 됩니다. 원칙. 자, 플러스 원칙. 자, 명백한 근거 자료가 제시돼야 돼. 명백한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근거 자료가 제시돼야 된다는 거. 그래서 직권정정 10개가 있는데 전부 다 해왔네요. 그렇죠? 자, 직권정정 사유 10개를 따로 안 해오려면 지적소관청이 잘못한 경우 원칙. 그러면 잘못 다르게 이걸 누가 잘못한 거다? 지적소관청이 잘못하면 이때는 무슨 정정이다? 직권정정이 되는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명백한 근거 자료가 제시될 때 이때는 대표적인 무슨 정정이에요? 직권 정정이 돼. 자, 그러면 여기 봐봐. 이제 등기된 토지와 미등기된 토지가 있거든. 그러면 미등기된 토지와 등기된 토지는 권리적 측면이야. 그러면 등기된 토지는 근거 자료가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신청도 가능하고 직권도 가능해. 등기소에 반영한 것들. 그러면 미등기 토지에 대해서는 뭐냐? 요거는 뭐예요? 등기소에 반영한 근거 자료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뭐예요? 이때는 써요. 가족관계 등록부. 그다음에 자, 신청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자, 미등기 토지에 나왔을 때는 이렇게 이제 암기를 하도 안 해오니까 읽어봐요. 읽어봐요. 신. 그래서 미가신이라고 앞으로 해올 거예요. 미등기 토지 가족관계 등록부 신청 이렇게 해서 미가신. 근데 이 부분이 참 중요해요. 이 부분이 왜 중요하느냐? 과거에 법이 개정되게 되는 미등기 토지와 가족관계 등록부와 주민등록 등본에 의해서 신청해야 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주민등록 등본이 빠지고 뭐만 남겨놨어?
가족관계 등록부만 남아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요거 개정되고 나서 이게 지금 안 나와. 이게 미치겠다는 거 이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래서 왜 중요한가를 포인트를 잡고 앞으로 뭐다? 뭐 읽어요? 미가신. 읽어봐요. 미가신. 미등기 토지는 읽어봐요. 가족관계 등록부 신청서 신청해야 한다라는 거. 그러면 여기 신청을 또 직권으로 건치면 X가 돼. 그러면 요걸 토지로 해서 그 등록상 정정들을 읽어나가면 막 글씨가 살아서 움직여. 자, 그러면 요 포인트를 잡아서 우리 보자고요. 자, 즐거운 토요일, 즐거운 금요일, 화이팅! 자, 왔는데, 그래도 하나라도 알아가야 되니까 눈을 크게 뜨고 동공을 크게 하고, 우리 보자고요. 자, 등록상정으로서 토지 소유자 신청한 정정으로서 토지 소유자는 지적공부의 등록상에 대한 정정을 신청할 때 그 정정 사유를 정한 신청서. 그래서 기억해 봐봐요. 뭐라고 써놨죠? 경계 또는 면적. 줄쳐놔봐요. 경계 또는 면적. 그러면 여기 봐봐요. 아까 몇 필지 대표적으로 여기 봐봐요. 자, 건벌하죠. 아까 배정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갑니다. 대표적으로 이렇게 경계가 정정이 되고 면적의 변동이 있죠. 그러면 그때는 이해관계는 있어 없어? 있어. 그래서 그 뒤에 뭐라고 써놨어요? 자, 경기 등록상 정정 청량 성과도. 그게 이제 우리가 뭐예요? 13회 때 2.5점짜리야. 다음점 경계 또는 면적의 변경을 가져올 때 반드시 첨부할 서류를 골라라. 그래서 등록상 정정 청량 성과도 이게 이제 출제가 됐고요. 자, 오른쪽 2번에 경계가 가봐요. 경계 동그라미. 경계의 변동이 있는 경우 툭 쳐요. 그래서 밑에 기억에 승낙서 줄쳐놓고 니은에 거기 승낙하지 아니한 거는 무슨 서? 확정 판결서 정본이라는 게 나와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거는 포인트가 되고요. 그러면 핵심 다지기에서 경계 정정과 이치 정정의 정정이 나와. 자, 그러면 우리 이해하면 이것도 금방 나와요. 자, 봐봐요. 요거는 무슨 정정이죠? 경계 정정이죠. 그러면 여기 봐봐요. 면적의 변동 없이 이렇게 이치만 정정이 돼서 그래서 이게 바로 이치 정정이야. 자, 그럼 한번 따져볼까요? 쓸 필요 없어요. 자, 이때는 이해관계는 있어 없어? 그러니까 직권으로 안 되네. 여기는 이치 정정은 직권 뭐 이해관계는 있어 없어? 없죠. 면적의 변동 없이 이치만 정정이 되니까 직권 정정 사유는 인정이 되네. 여기는 청량해야 안 해요? 하죠. 여기에 대해서는 청량 안 하죠. 그래서 그런 차이가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문제를 풀 때 이치 정정이냐 경계 정정이냐 그런 걸 우리가 구분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 밑에 박스 정리해 놨네요. 경계 정정 이해관계 내 승낙서 청량성과. 그래서 직권 정정이 안 된다. 왜? 이해관계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치 정정은 면적의 증가함 없이 경계 이치만 베꼈으니까 이해관계 내 승낙서 청량성과는 첨부할 필요가 없다. 근데 이해관계는 없으니까 지적소관청이 알아서 무슨 정정한다? 직권 정정이다. 야, 그래서 문제를 풀 때 그러면 위치 정정과 경계 정정을 구분하면서 문제를 풀어 나가야 됩니다. 자, 그 밑에 무슨 정정이 나와 있어요? 직권 정정. 직권 정정에 대해서는 가로 2번 별표 3개 놓고요. 자, 직권 정정 사유가 몇 개가 있는지 봐봐요. 몇 개가 있어요? 10개가 있죠. 10개. 근데 여기에서 이제 직권 정정서는 지적소관청이 잘못한 경우에. 근데 기억 봐봐요. 기억이 제일 많이 나와. 자, 토지 이동 줄잖아요. 토지 이동. 요 자리입니다. 토지 이동 정리 계리서 동그라미. 그 다음에 내용과 다르게 정리, 다르게 동그라미. 그러면 이것도 외울 필요가 없어요. 봐봐요. 자, 그러면 토지 이동 정리 계리서 다르게. 누가 정리했다? 지적소관청이 잘못했다. 그러면 계리서라는 마다 명백한 근거 자료가 제시가 되어 있네. 근데 선생님, 토지 이동이 뭐 중요합니까? 그 토지 이동을 뭘로 살짝 고치느냐? 소유자 정리 계리서. 이렇게 그러면 꼼짝없이 나가는 거야. 자, 소유자가 아니라 무슨 이동이다? 토지 이동 정리 계리서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10개 굳이 외우려고 애쓰지 말라고요. 그래서 이게 내공이 쌓이면 요 직권 정정사에 대해서는 뭐다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자, 뒷장을 한번 넘겨볼까요? 자, 뒷장을 넘겨보면 자, 그 다음에 3번을 봐봐요. 가로 3번 82페이지. 자, 토지 소유자 줄 쳐놓으세요. 소유자에 관한 사항의 정정. 그럼 소유자는 권리다 사실이다. 권리 가로 열고 권리라고 써요. 권리적 측면의 정정이 나오네. 그러면 1번은 동그라미 1번 옆에다가는 등기된 토지라고 써놔요. 등기된 토지. 동그라미 1번은 등기된 토지고 2번은 미등기된 토지야. 미등기. 다만 그러면 2번으로 갑니다. 다만 미등기 토지 줄 쳐놓고 그 밑에 신청 동그라미 쳐놓고 그 밑에 가족관계 증명서 줄 쳐놓으세요. 그래서 미등기 토지 가족관계 등록부 신청. 그래서 어떻게 외워라?
가신 이렇게 외워둘 필요가 있어요. 가신 이렇게 가신.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봅시다. 자, 봐봐요. 자, 밑에 이제 직권정령사의 대표적인 문제가 하나 나왔는데, 자, 공법은 이제 교통정리가 됐나 봐요. 공법하고 공시법령하고 교통정리가 됐는지 거기 차기 문제를 한번 풀고 우리 한번 잠시 쉬었다 보죠. 그럼 일단은 정 못 외우면 요거 이제 지적소환층이 잘못한 경우는 생각하면서 안 외웠다 생각하지 말고 감각적으로 풀어봐요. 자, 풀어봐요. 전형적인 직권정제의 전형적인 문제예요. 정답은 3번이죠. 왜? 토지이용계획서. 우리 여기에서 안 배워요. 토지이용계획서는 어디에서 배운다? 공법. 조민수 교수님한테 배웁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3번. 이게 우리 직권정정사에 우리 형님 누님들이 못 외울 걸 알고 있어. 못 외울 걸 암시하고 있어서 그러면 교통정리가 잘 돼 있는지 공법하고 공시법령. 그러니까 이게 감각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올해 이런 문제 스타일이 올해 출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직권정정사의 전형적인 문제니까 잘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자, 정답은 3번이 되고요. 그래서 행정구역 명칭 변경. 요거는 좀 쉬었다 계속적으로 나가겠습니다. 좀 쉬었다 좀.